자,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 자료를 통해 살펴볼 내용은요, 굳게 닫힌 법원 문 뒤에 숨겨져 있던 정말 무겁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판사들을 정의의 최후보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판사들이 지금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AI 같은 기술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숫자 10.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최근 연일 기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숫자인데요. 바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부하로 인해 재직 중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판사님들의 수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분들이 오히려 그 거대한 업무의 무게에 짓눌려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죠. 진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현실 아닌가요? 이 비극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죠. 2015년에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돌아가신 37세 여성 판사님, 그리고 2018년 밤샘 야근을 마치고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42세 이승윤 판사님,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갑작스럽게 순직 판정을 받은 강상옥 판사님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어쩌다 일어나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고마터진 시스템적 위기인 겁니다. 게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사망 사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무려 45명에 달하는 판사들이 심각한 질병을 얻어서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에요. 이건 법원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SOS 신호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극한의 압박 속에서 숨 헐떡이면서 일하는데 과연 피고인들을 위한 공정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살인적인 업무 부담이 원인이라면 이제는 진짜 그 짐을 나눌 대안이 절실해진 겁니다. 판사의 극심한 피로가 재판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 자료인데요. 판사가 하루 중 처음으로 맡은 3건의 재판이 그날 맨 마지막으로 맡은 3건에 비해서 피고인이 석방될 확률이 무려 2배에서 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판사라도 결국엔 사람이니까요. 체력 떨어지고 정신력 고갈되면 판결의 일관성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데이터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현실을 직시해보죠. 인간 판사가 과로로 쓰러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코너에 몰려있다면 결국 그들이 내리는 판결의 퀄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제도 좀 굳힙시다 이런 말로는 이제 턱도 없습니다.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업무량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판사들의 물리적인 짐을 덜어줄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술적 구원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AI입니다. 자, 화면에 79%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활용한 재판 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인간 판사의 판결 결과랑 똑같이 일치한 비율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AI가 법의 영역에서 이미 이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고 충분히 실전에 투입될 만한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 대체 이 강력한 AI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시죠? 국내에서 개발된 AI 알법 같은 경우는요, 무려 3만 건 이상의 과거 판례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분석해냅니다. 미국의 캄파스라는 프로그램은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판사에게 넘겨주고요. PSA라는 시스템은 무려 500만 건의 기록을 뒤져서 범죄자의 위험도를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피로, 감정 동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그야말로 무적의 법률 비서가 탄생한 셈이죠. 이게 현실 재판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딱 들어볼게요. AI 알법에 과거 전과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단숨에 벌금 600만 원이라는 평균 형량을 계산해 냅니다. 반대로 벌금형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한 최악의 사례를 넣으면 어떨까요? 실제 법원이 내렸던 복역 판결과 소름 돋게 똑같은 징역 10개월을 즉각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던져줘도 순식간에 정밀한 판단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세용 부장판사님도 딱 짚어주셨지만 이 기술 도입의 목적은요, 결코 AI가 인간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산더미 같은 판례 뒤지기나 눈 빠지는 데이터 처리 업무를 AI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인간 판사들을 그 끔찍한 과로에서 구출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판사들이 도덕적인 판단이나 아주 복잡한 뉘앙스가 섞인 진짜 인간 고유의 영역에 100%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AI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대 김종환 교수님이 지적하신 일명 블랙박스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징역 10개월 딱 때려넣고 피고인이 아니 왜 10개월인데요? 하고 따지면 AI는 자기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거쳐서 그 결론을 냈는지 사람의 말로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의 생명이 신뢰성이랑 직결되는 문제라 정말 뼈아픈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AI랑 인간의 능력이 거의 거울처럼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종환 검사님 말씀처럼 AI는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으로 수백만 건의 문서를 1초 만에 스캔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의 떨리는 목소리나 눈빛, 불안한 바디랭귀지 같은 건 하나도 못 읽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 판사님은요, 매일 피로감이랑 싸우면서 문서를 읽는 건 느려도 수십 년간 쌓인 짬바, 그러니까 그 예리한 직관으로 법정의 공기를 읽고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능력은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첩첩산중도 있습니다.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그만큼 진짜 재판 기록을 엄청나게 먹여서 학습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영리 목적으로 움직이는 민간 기업 시스템에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그 민감한 소송 기록을 몽땅 넘겨준다? 이거 법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난리 날 문제죠. 게다가 AI가 과거에 편향된 데이터를 막 배우다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나쁜 편견까지 그대로 흡수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 위험성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오늘 해설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와 팩트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굳게 닫힌 법정문 뒤에서 극도의 과로로 쓰러져가는 판사들의 끔찍한 현실, 그리고 그 지독한 피로가 만들어내는 판결의 불일치, 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AI라는 지치지 않는 보조자를 들이는 것은 이제 단순한 선택을 넘어선 이 시대의 필수 요건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우리 사법제도의 진짜 현실을 새롭게 돌아보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